오늘 할 수업은요, 이제 수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생식세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제 정자와 우리가 난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다가 생식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씨가 흰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맞죠? 자, 그래서 생식세포는요, 다시 한번 밑에다 다시 쓸까요? 생식세포는요,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분열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제 염색체는요, 이에는 46개였고요. 맞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감수분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N은 23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이 좀 나셔야 돼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되냐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자도 염색체 수가 2n이고요. 난자도 만약에 2n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4n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점 더 염색체 수가 많아지는 인류가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식세포는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감수분열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난자가 있고요. 난자는요, 우리 사람, 자, 얘가 난자예요. 난자는요,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 중에서 제일 큰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자가 있죠. 예전에는요, 이제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도 우리 교과서에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다뤘는데요. 요즘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한데요.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단 교과서가 바뀐 부분들에 중점으로 해서 저는 좀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정자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가게 되는데요. 이때 난자는요, 한 달에 한 개죠. 한 달에 한 개. 좌측 또는 우측에 있는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게 됩니다. 좌측 또는 우측에 한 개. 이때 이렇게 나온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라고 하냐면 수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명칭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수정이라는 것은요, 바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수히 많은 정자 중에 하나의 정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쪽이 이제 머리 부분인데요, 머리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꼬리는 떨어져 나가요. 꼬리는 떨어져 나가고,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의 투명한 막이 생깁니다. 더 이상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선생님, 혹시나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정말 간혹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쌍둥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좀 드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드물어요. 자, 아무튼 쌍둥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뭐 일란성 쌍둥이나 이란성 쌍둥이, 아마 우리가 유전 부분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룰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난 거죠. 그러면 염색체 수는요, 2n이에요. 이렇게 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수정이 되어서 만들어진 알이란 뜻이에요.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이 수정란은 원래는 이제 나팔관의 끝쪽에서 만들어진 다음 떼굴떼굴 굴러서 자궁의 안쪽 벽에 착상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지금 교과서에서는 빠졌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수정란이요, 나누어집니다. 자, 이때 분열이 바로 체세포 분열이에요. 자, 체세포 분열은 뭐라고 했죠? 2n이 무엇이 된다고요? 2n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도 2n, 얘도 2n이 됩니다. 이제는요. 이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난할이라고 합니다. 자, 명칭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꼭 명칭들을 기억을 해두세요. 명칭들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명칭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난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한 번 난할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요 뒤이어서 두 번 또는 세 번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난할이 일어나는데요. 난할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지금부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 난할의 특징이에요. 난할의 특징. 난할의 특징은요,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체세포 분열.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요, 그래서가 아니죠. 두 번째 그냥 특징은요, 세포 수가 당연히 증가합니다. 한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네 개에서 여덟 개. 세포 수가 증가합니다. 한 개, 두 개, 네 개, 여덟 개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세 번째, 각각의 세포의 크기는요 작아집니다. 자, 이거는 네 번째 거와 같이 연계해서 봐야 돼요.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전체 글씨를 틀렸네요. 자, 전체 세포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전체 세포로 크기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얘기예요. 얘의 크기와 얘의 크기는 모두 다 동일하더라 라는 겁니다. 즉, 전체 크기는 동일한데 나누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세포가 큰다 안 큰다? 세포가 커지지 않아요. 그냥 세포 수만 늘리고요, 세포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난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난할의 특징은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꼼꼼히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요. 자, 이렇게 난할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난할이 계속 일어나면서 무엇이 됩니까? 드디어 결국 사람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모두 다 이런 과정, 심지어는 식물도 마찬가지겠죠. 난할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요, 세포 분열을 통해 개체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발생이라고 합니다. 발생. 그래서 사람의 발생이라고 하면요, 수정이 일어난 다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아기가 개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 과정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명칭이 하나 또 나왔네요. 이 명칭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요 내용이 거의 뭐 주가 되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학교 시험 문제,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정리입니다. 저희 학교 지금 종소리예요.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자와 난자가 있는데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었어요. 그래서 각각 M을 적었네요. N입니다. 그렇죠? 감수 분열을 통해서. 자,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수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만나는 과정.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정란이라고 한다고 했죠. 수정란은요, 이제 염색체 수는 2N입니다. 수정란이 이제 무엇을 하죠? 난할을 합니다. 난할을 계속 하는데요. 이때 난할이 일어날 때의 특징 4가지 있었죠. 위에도 적혀 있어요.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체세포 분열입니다. 두 번째, 세포 수는 증가한다고 했어요. 맞죠? 세포 수는 증가합니다. 단 각각, 즉 한 개의 세포
크기는 어떻습니까? 작아지지만요.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다고 했어요. 전체를 보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날이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 이제 개체까지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발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좀 쉬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리는 꼼꼼히 해서 좀 공부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생식에 관련된 부분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전으로 들어갑니다. 유전이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요.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유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